번째 모닝픽은 김치는 중국 음식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이거 그만 좀 이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김치가 어떻게 중국 음식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최근에 중국이 개발해서 내놓은 인공지능 딥시크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딥시크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김치의 원산지가 어디냐 물었더니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더 황당한 거는 이게 언어별로 답이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로 물었을 때는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답을 했다가 이제 우리나라 말 한국어로 물었을 때는 한국 문화와 역사가 깃든 대표적인 음식이다 이렇게 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딥시크가 그 여건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그 다른 답을 내놓고 있다. 네, 뭐 네. 이런 오. 얘기가 되겠는데 역사 여론 왜곡에 대한 우려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동북공정과 관련한 질문에도요. 한국어로 물어보게 되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이렇게 답을 하더니 이걸 중국어로 물어보면요. 정당한 이니셔티브, 중국 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단오절과 관련한 질문에는 역시 또 언어에 따라서 각각의 전통 명절이라고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 AI 기업이죠. 오픈 AI의 챗 GPT 역시 자국에 유리한 답변을 내놓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이는 개발국의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 챗봇은 이 데이터 모델 훈련에 각국의 뉴스 기사나 뭐 소셜 미디어, 게시물, 논문 등 데이터를 사용한 만큼 자국에 유리한 편향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 얘기는 이 AI가 학습하는 원본 데이터 자체가 편향적일 수 있고 왜곡된 데이터일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 학습하는 데이터가 편향적이고 왜곡적인 거면 이 답변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또 AI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젠 하다 인공지능까지 이런 답변을 내놓았다니 이거 참 속상한데요. 네, 이제 정말 인공지능까지 앞세워서 역사 왜곡을 한다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동북공정을 예로 들었는데 동북공정이라고 하면 중국의 이제 동북지방 역사를 중국 사회과학원이 주도해서 연구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중국 입장에서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여서 여러 역사 왜곡,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 왜곡 사례들로 꼽힙니다. 이게 우리의 고구려나 발해의 역사를 자기네들의 역사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외교적 마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동북공정과 같은 심각한 역사 왜곡 사례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이게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잘못된 답변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하면 반영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딥시크 같은 경우는 사실 조작 왜곡 의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각국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딥시크 차단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런 이유도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 AI니까 중국의 데이터베이스에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면 얘는 계속 학습을 하는 거니까 다른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실제로 트럼프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쭉 얘기를 하다가 네. 시진핑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냉무예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봤어요. 자, 이게 왜곡이 될까 봐 걱정도 있습니다. 야.